안녕하세요. 어쩌한입니다. 오늘은 피부 리프팅 시술에 대해서 궁금하실 만한 내용을 재미있게 그리고 간단하게 정리해주는 그런 컨텐츠를 해볼까 합니다. 비침습적인 시술 중에서는 크게 고주파 시술과 초음파 시술이 있거든요. 고주파 초음파가 뭐냐고요? 초음파 시술은 이제 흔히 잘 알고 계시는 울세라, 슈링크 이런 시술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주파 시술은 덴서티, 서마지, 볼유머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리프팅 시술이 어떤 원리적인 차이가 있고 어떤 효과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거를 제가 이번 시간에 재밌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리프팅 시술들이 어떤 원리로 리프팅이 되는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피부는 맨 위부터 표피, 그 다음에 진피, 그 다음에 진피 밑에 피하지방, 피하지방 밑에 근육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초음파나 고주파 리프팅은 표피는 건드리지 않고요. 그 아래, 진피층과 그 아래층에 열을 줘서 그 열로 인해서 피부가 수축하도록 만드는 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고주파와 초음파는 약간 원리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진피층 이하에 열을 준 다음에 그 열로 콜라겐을 혹은 피부 조직을 응고시켜서 리프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리프팅 시술의 효과가 가장 좋은 부위는 사실 진피층도 아니고 피하지방층도 아니고 근막층입니다. 스마스라고 하거든요. 표재성 건막층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데 그냥 다들 다 그냥 스마스라고 얘기합니다. 그 스마스층이 근육 바로 위에 있는 근막층인데 이 층이 콜라겐이 있고 그리고 근육과 피부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이 수축하고 잡아당겨지면 피부가 잡아당겨지는 효과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대부분 리프팅 시술은 이 스마스층을 잡아당기는 시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히 근막층은 피부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잡아당기려면 어떤 방식을 쓰던 간에 피부를 손상시키고 수술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피부 조금 타이트하게 얼굴 좀 작아지게 보이려고 리프팅 하는데 이걸 내가 칼까지 대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오늘 얘기할 레이저 리프팅 시술입니다. 뭐 레이저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초음파와 고주파가 거의 대세고요. 두 개 다 열을 일으켜가지고 피부를 응고시키고 근막층을 수축시켜서 실제로 리프팅 수술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초음파랑 고주파의 리프팅 원리적인 차이는 어떤 게 있느냐? 초음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열을 줘요. 그리고 한 점에 집중되게 열을 줍니다. 초음파가 뭐냐고요? 네, 말했지만 울세라, 슈링크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울세라, 슈링크는 진피층 이하, 스마스층, 근막층까지 내려가서 그 근막층에 점 하나에 열을 엄청 줘서 그 점에 있는 근막이 수축하고 그 수축한 만큼 리프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수술하지 않고 리프팅을 할 수 있는 거의 제일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효과가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이게 단점이 좀 있죠. 한 점을 열을 많이 줘서 응고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통증이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그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면 화상을 입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전 아이돌 한 분이 화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죠. 그게 이제 그것 때문이고요. 그에 비해서 고주파는 사실 스마스 근막층까지 내려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깊이가 좀 다르다고 봐야겠죠. 초음파는 더 깊은 곳을 작용하고요. 고주파는 조금 더 위층, 진피층과 피하지방층까지만 작용을 해요. 그리고 열을 한 점에 집중해서 응고시키는 게 아니라 열을 골고루 퍼뜨려서 진피층 전체의 콜라겐을 녹이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가 전체적으로 탱탱해지고 탄력이 있어지는 효과는 있는데 막 엄청 잡아당겨서 팽팽하고 엄청 리프팅이 된다 이 느낌은 없어요. 그리고 재생을 해야만 리프팅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시술이라 고주파는 시간도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초음파와 고주파는 둘 다 똑같이 피부 깊숙이 열을 넣어서 근막층을 수축시키거나 피부층을 수축시켜서 리프팅을 하는 기술인데 초음파는 더 깊고 한 점을 집중시켜서 리프팅을 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좋다. 대신 부작용도 좀 강하다. 통증도 심하다. 고주파는 그거보다 조금 더 얇은 층을 광범위하게 열을 주고 리프팅 효과는 좀 떨어지지만 피부 탄력 개선 같은 효과가 추가되고 대신 즉각적인 효과는 없고 통증은 적다.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어려운 원리는 끝났고 어떤 사람이 어떤 시술을 하면 더 좋을까? 뭐 이런 게 궁금하시잖아요. 초음파와 고주파는 어떤 사람이 할 때 좋은지 나쁜지가 꽤 명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초음파의 경우 얼굴에 살이 두껍고 얼굴 자체가 좀 크시고 그 다음에 내 얼굴 자체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강하게 리프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얼굴이 좀 작아지고 싶다. 그렇다면 초음파가 좋습니다. 그리고 고주파는 반대로 내가 피부가 얇아. 그래서 광대뼈와 혹은 팔자주름 같은 게 깊숙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살 빼면 피부가 얇아져서 얼굴뼈가 다 보이는 느낌. 살 많이 빼면 피부가 쑥 들어가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초음파보다는 고주파가 훨씬 낫습니다. 초음파를 하면 피부 자체가 얇아지거든요. 그런데 내가 원래부터 피부가 얇아. 그러면 초음파를 쓰면 리프팅 자체는 되겠지만 피부가 더 얇아지겠죠. 그러면 푹 꺼진 데는 더 꺼져 버려요. 그래서 보기가 더 싫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피부가 얇고 뼈의 모양이 잘 보이시는 분들은 고주파를 추천하고요. 간단하게 나누면 피부가 두껍고 얼굴이 좀 커 보인다? 그러면 초음파. 피부가 얇고 얼굴이 좀 쏙 들어가 있다. 이런 분들은 고주파.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반대로 시술하면 굉장히 좀 실망할 수도 있어요. 큰 비용을 든 거에 비해서. 두 개 다 하면 안 되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나는 어느 쪽에 잘 속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그냥 두 개 다 하시면 돼요. 고주파로 피부를 올리고 그 다음에 초음파로 피부를 잡아당기면 되겠죠. 저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효과가 강력하고 부작용도 강력한 게 초음파다 보니까 초음파 시술할 때 내 피부가 너무 얇진 않은지 혹은 피부가 푹 꺼진 데는 없는지를 좀 생각해보고 전문의랑 상의하신 다음에 시술을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초음파 리프팅 시술의 효과는 어떤 게 있느냐. 자, 앞에도 살짝 말했지만 초음파 시술은 일단 스마스 근막층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리프팅 효과가 있습니다. 주로 이 턱 라인에 리프팅 수축이 일어나서 요걸 잡아당기는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하거든요. 잡아당겨서 피부가 팽팽해지고 얼굴이 좀 작아지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어요. 초음파는 말 그대로 리프팅이 된다. 피부를 잡아당기고 싶고 그 다음에 얼굴이 작아지고 싶고 그러면 피부가 실제로 얇아지는 효과가 있는 초음파 리프팅을 추천하는데 효과는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간다고 하거든요. 물론 장비에 따라 좀 달라요. 아주 비싼 울세라 같은 경우 뭐 1년도 간다는 얘기도 하는데 뭐 그거는 시술 강도와 사람 피부 차이에 많이 다른데 최소 6개월 이상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고주파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초음파랑 좀 느낌이 달라요. 둘 다 열을 쏘는 거지만 고주파는 초음파에 비해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리프팅 효과는 엄청 강하지 않아요. 진피층부터 피하지방층까지, 그러니까 근막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전체적으로 살짝 이렇게 주름이 펴진다? 요런 느낌? 요런 느낌입니다.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이고요. 콜라겐층을 녹여서 피부가 위로 차오르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잔주름 같은 것들은 펴지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하지만 내가 피부를 이렇게 팍 잡아당겨서 얼굴을 확 작아지게 만들고 싶다? 그럼 고주파는 그런 효과는 떨어져요. 대신 오래된 콜라겐을 녹여서 그거를 다시 재생시켜서 피부가 차오르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주파의 경우 제 경험에 따르면 피부 결도 조금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피부가 조금 잔주름이 없어지면서 젊어 보이는 느낌이 있다?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초음파는 그냥 피부가 잡아당겨집니다. 확실히 피부가 팽팽해져요. 그런 효과 차이가 있습니다. 고주파는 피부 재생을 기본으로 한 거기 때문에 피부 사이클이 한 바퀴 확 돌아버리면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일반적으로는 3에서 6개월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술 후 2주 이상이 지나야만 재생이 되기 때문에 2주부터 시작해서 3에서 6개월 정도 효과가 있다. 좀 강한 강도로 시술을 받으면 뭐 최대 6개월에서 한 뭐 10개월 정도까지도 간다고 하는데 시술 상황이나 시술 강도 여러 가지 피부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환자분들에게 많이 듣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리프팅 하고 싶은데 이거 너무 아프지 않냐? 사실입니다. 통증이 있기는 해요. 수술에 비해서는 회복도 빠르고 통증이 많이 심하진 않지만 그래 통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피부에 열을 가해서 약간의 화상 비스무리한 걸 노리는 시술이기 때문에 약간의 통증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통증의 차이는 어떻게 있느냐? 초음파류들은 앞에서 말했듯이 한 점에 열을 집중시키고 피부를 근막층을 응고시킵니다. 근데 근막층에 신경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근막층을 한 점에 응고시키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뜨거운 통증이 일어납니다. 아주까지는 아니고 그냥 조금 많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울세라 같은 경우에는 기계 자체의 강도도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울세라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울세라는 마취를 해야 되고요. 얼굴에 마취크림 바르는 걸로도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주로 수면 마취나 이런 걸 진행해서 자고 있는 동안에 시술을 끝내버립니다.
슈링크도 울세라보다는 좀 덜 아프다고 하는데 이것도 많이 아파요. 그래서 슈링크 같은 경우도 샷을 좀 많이 맞는 그런 시술을 하실 때는 수면 마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취 크림은 당연히 필수고요. 그에 비해서 고주파들은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고주파 중에서도 통증이 센 것과 약한 게 있어요. 뭐 유명한 써마지 같은 경우 고주파의 뭐 가장 유명한 장비죠. 비싸기도 하고요. 써마지 같은 경우는 많이 아파요. 울세라 슈링크보다는 좀 덜 아픈데 확실히 뭐랄까 화상을 입는 듯한 느낌? 굉장히 뜨거운 느낌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열감이 강하게 느껴지는데 당연히 이제 시술하시는 의사 선생님들께서 잘 시술을 하시겠지만 뜨거운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마취 크림을 바르는 경우도 많아요. 수면 마취까지 할 정도는 아닙니다. 고주파는. 그러면 나머지 뭐 덴서티나 볼류머나 올리지오 같은 건 어떤가요? 얘들은 거의 안 아픕니다. 굳이 제가 순서를 나열하자면 볼류머는 아주 조금 아프다. 아프다기보다는 아주 조금 열감을 느낀다. 이거 조금 뜨거워 정도의 느낌. 그리고 올리지오는 거의 열감조차 못 느낄 정도로 통증이 적다고 합니다. 올리지오는 약간 그 통증 경감이 더 잘 되어 있다고 해요. 효과 부분은 제가 이제 뭐 기계에 따라 이래저래 할 건 아닌데 확실히 강도가 세면 아프고 효과가 좋고요. 강도가 약하면 좀 덜 아프고 효과가 살짝 떨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는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울세라는 사실상 수면 마취를 해야 된다. 그런 느낌이고요. 고주파들은 확실히 열감만 좀 느낄 뿐이지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다. 그중에 써마지가 좀 많이 아프지만 그마저도 수면 마취할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통증이 많이 무섭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초음파보다는 고주파를 맞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